개판 스퍼트를 해보시죠. 킥오프는 이제 다른 거보다 저거를 두 가지만 보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가 최악 구간. 최악 구간은 이때는 리먼 때는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되는 과거라 더 선명하게 기억하시지만 1년 동안 반토막이 났었던 구간이고요. 이때 IMF 때 이때는 어땠었냐 하면 짧은 건 거치로 최악 구간 푸슝 44개월 동안 44개월 동안 73%가 날아갔었습니다. 어마어마했었죠. 무슨 코스닥에 있는 잡주도 아니고 시장 전체가 저렇게 날아간 거죠. 2000이면 얼마죠? 500까지 떨어진 셈이었던 거였죠. 자, 저희 원칙대로 관리를 한 것도 마이너스가 나기는 났죠. 하지만 옆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1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옆 사람 주머니에 2,700만 원 남았는데 내 주머니에 9천만 원 남아있으면 던져버리지 않고 들고 있을 만은 하잖아요. 자, 그쵸. 선방했으니까. 그럼 여기로부터 6개월만 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 간 거죠. 1, 2, 3, 4, 5, 6.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 50 플러스 50이 됩니다. 6개월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 요거. 그분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네. 실제로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게 누군지를 보시면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올라가야 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데 이 시장이 언제 올라갈지 누가 아냐는 거죠. 모르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 시장의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시장에 남아있어야 이게 내게 되는 거지. 던져버리고 나가버리면 이건 배 아픈 일밖에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날아가는 동안 이걸 들고 계실 수 있으시겠냐는 거죠. 다 던져버리고 나갈 거니까 꼭 참고 들고 있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깨져버리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내가 망가뜨려 먹지 않게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관건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요거 한 가지랑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남양 특식 구간. 아주 지금 무시무시한 구간인데요. 여러분 밤에 잘 주무셔야 되는데 안 무섭게. 자, 한 분이 저한테 괜찮습니다. 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코스피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저는 아니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아마 이거보다는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이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왜냐하면 저 때는 대한민국의 성장기였지만 이제 우리가 성숙기 내지 쇠퇴기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해본 게 201개월 동안 17년 동안 411에서 880 한 코스피가 2배 정도 올라가고 만다면 우리가 한 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17년 뒤에 코스피가 2000에서 한 4000 정도 되어 있고 만 이런 것까지는 모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봤더니만 저도 이거 보고 처음에 쇼킹했었던 거죠. 이건데 이거. 자, 3.1에서 뭐 펀드 수수료나 사업비 이런 거 제하고 나면 거의 원금이 될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라는 거죠. 고객이 나를 믿고 한 달에 100만 원씩 201개월 동안은 넣었어. 그런데 그것도 주가도 깨진 게 아니라 2천에서 시작한 게 4천까지 가 있는데 이런저런 비용을 다 뗐더니 원금이래.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냐는 거죠. 저는 이게 여고괴담보다 링보다 더 무서워요. 자, 그런데 먼저 이게 왜 이 지경밖에 안 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내 매입 평균 단가는 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네, 100년이 가도 원금이죠. 이게 이렇게 가야 플러스 몇 프로 수익이 나는 거지 이러기만 하면 내가 산 평균 가격은 가격 가운데니까 원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예를 보시면 한 8년, 9년을 지지부진했죠. 하나하나. 고객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겠죠. 예, 이거 야 되기는 되는 거냐? 그런 소리 듣다가 빠질 때 지키고 올릴 때 올리고 빠질 때 지키고 올릴 때 올리고
자, 크게 보면 얘가 17년 동안 몇 번 먹은 거냐면 한 번, 두 번, 두 번 먹은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시장을 이기고 간 게 아니라 크게 망가뜨려 먹지만 않게 잘 지키고 있다가 한 번, 두 번 먹었더니 2억 6천 대 8억 2천 거의 3배가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연금을 100만 원씩 받고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연금을 300만 원 이상 받고 사는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겠냐는 거죠. 고객들이 여러분한테 죽을 때까지 평생 고마워해야 할 만한 이게 지금 뭐 사업비 얼마 따지고 자시고 뭐 어떤 펀드가 어떻고 저쩌고 이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해보면서 재밌었던 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까지는 효과가 안 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뚝 잘라버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어땠을까? 이걸 한번 해본 거죠. 자, 87년이 아니라 96년도에 시작을 했다면 자, 효과 안 나는 거 자르고 나는 데부터 하면 이 3배가 넘게 차이가 나던 게 어떻게 바뀌냐 하면 2배 차이도 안 나죠. 자, 안 나는 거 자르고 나는 것부터 했는데 왜 차이가 줄었죠? 이유가 뭐죠? 네? 아이, 그거 아닌데. 왜 그랬었을까요? 아까 87년도 이거에 비하면 이거는 지금 3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네? 그렇죠. 정립된 게 없잖아요. 이제부터 효과가 나기 시작했는데 뭐 없어 뭐가.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세월이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까지 뭘 한 거냐 하면 나는 꾹 참으면서 힘을 응축해온 거죠. 자, 그러다가 시장의 기회가 왔을 때 아까 그분이 오셨을 때 그동안 모아왔던 이 전체 돈이 점프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안 망가뜨려 먹게 잘 지키고 있다가 다시 그분이 오셨을 때 이 전체가 점프한 거라는 거죠. 17년 동안 두 번 한 게 이걸 벌어지게 만든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효과 안 난다고 저한테 징징대지 마세요. 이 얘기를 우리는 고객한테 깔고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미니 종합판이에요. 투자의 본질에 대한 거죠. 많은 분들이 변액을 두려워하세요. FC분들도 고객분들도. 근데 두려워하시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액이 금리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불어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헛된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왜냐하면 보는 것처럼 투자의 세계는 절대 이런 거 따위 없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시는 것처럼 가다가 툭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잖아요. 이제부터 주가 올라가요? 이러고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툭, 확 이러면서 가는데 자, 이거를 기대하시니까 그럼 이렇게 떨어질 때 내가 망가뜨려 먹지 않게 지킬 수 있고 올라갈 때 쫓아갈 수 있고 10년 동안 한 번, 20년 동안에 2번만 효과가 나도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고 납득이 되면 훨씬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뭐 굉장히 어려운 기법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프로가 더 좋게 수익이 나는 것보다 그러다가 그만두고 없어지고 하면 끝인데 정말 시장이 이러든 저러든 고객이 크게 위태롭지 않게 이렇게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보시면 요즘에는 대단히 K커브가 효과가 안 나는 구간이죠. 크게 보면 옆으로 지금 한 5년, 4년, 5년째를 기어가고 있으니까 이러면 어떻겠어요? 이때부터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아요? 만약에 이런 구간이 오면 어떻게 쫓아갈 거고 이런 구간이 오면 앞으로 어떻게 피하실 거냐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가지고 뭐라고 그러실 거리가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고객하고 어쩌고 하시면 이걸 못 하세요. 내 안에 기준이 딱 서 있어야 고객이 뭐라 그러든 방어하고 대응해 가면서 갈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못하고 말아버리세요.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주가 가는 걸 어떻게 될지 누가 하냐,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안 할 거냐는 거죠. 가만히 있을 것이냐는 거죠. 저는 진짜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가 제일 아주 이가 갈리는 소리인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로에 있어요. 미로에 빠졌어. 미로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 좋을지는 몰라도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한쪽 벽에다가 손대고
계속 걸어가면 출구가 나오잖아요. 그거 아시죠? 예, 미로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 벽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가면 결국은 시간은 한참 걸릴지 몰라도 출구는 나온다니까요. 그게 미로 탈출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100% 효율적인 게 아니더라도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그렇더라도 나가는 게 목적이지 뭐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이게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는 어떻게 중심을 세우고 고객한테 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법인 쪽 위주로 하고 계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지만 결국은 거기서 끝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장이잖아요. 이 법인 대표들, 이분들 것도 그렇고 이분들 주변의 분들 거를 내가 어떻게 원활하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똑같은 얘기, 뻔한 얘기는 어차피 서로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뭔가 실제로 의미가 있고 더 이렇게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예,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것만 한 거니까 그동안 다른 건 전 법인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이것만 한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께서 잘 원활하게 쓰실 수 있다 그러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었던 거였죠. 일단 케이크본 여기까지 질문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희는 자료 다 드립니다. 어차피 드려도 못 쓰시니까. 저희는 항상 정해진 멘트가 왜냐하면 다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정말 잘 쓰시는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은 게 아까 제가 그 춘천 그분은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가신 거죠. 힘들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다 드리는데요. 저희는 어떤 입장이냐면 학보다 습이라는 입장이에요. 학은 모르던 거를 이제 앉아서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는 건데 습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이해하셨지만 고객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마디도 입을 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해드렸던 거에 적어도 한 80% 이상의 수준으로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일이라는 거죠. 저희는 시점을 잡는 회사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도 아니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뭐 하는 회사냐면 교육 훈련하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은 동영상과 스크립트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카페에 다 올라가 있어서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복습하시려면 다 복습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트레이닝 코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날 잡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말고 각자 다 PC 들고 스크립트가 있으니까 스크립트 옆에다 놓고 2명씩 짝지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진짜로 좋을까 하면 이제 따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데 한 6, 7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해드려야 좀 이제 할까 말까 하시는데, 그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시다 그러면 이렇게 토막토막해서 가는데 원칙 설명하는 부분만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제가 한 번씩 다 앞에 나와서 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옆에 분한테는 얼추 하셨던 분들도 앞에 나오니까 머리가 하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까지 트레이닝을 시켜드려야 수십 명, 수백 명 놓고도 똑같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드리는 게 이제 제 일인 거죠. 또는 이제 채찍조라고 그래서 더 시간을 오래 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제가 이제 혁대 풀러서 채찍질을 하면서 다시 찰싹 그러면 이제 RP하시고 뭐 그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그거는 매주 하는데 이 한 토픽을 2시간 동안 하는 거죠. 금요일마다. 그래서 한 번 10분이 오시면 이제 10명이 한 번씩 다 돌아가는 거니까. 전에는 이제 5분이 오셔서 적게 오셔서 이거를 3바퀴인가를 돌았어요. 한 주제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잘라고 누웠는데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걸 자기가 3번을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제 전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린 거 아닐까. 그러는 거죠. 네, 자료는 다 드릴 겁니다. 그럼 교육비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데 그거는 회사랑 어떻게 B2B로 할지는 협의 중이어서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오늘 강의 끝나고 만약에 우리 회사하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지금 뭐 협의 중이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변협을 많이 원칭할 텐데 네.
결국은 고객 관리를 우리가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갖다가 좀 우리가 스킬을 좀 키워야 되겠지만 그런 거 좀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굳이 개인이 고객 관리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회사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러다가 또 그만두시면 또 이 안 좋은 영향이 회사 전체에 끼쳐지고, 근데 이걸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회사 차원에서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명분도 실리도 다 서구하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최 대표님하고는 여러 가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 볼까요? 지금 네. 그리고 이 가입 시점에 따라서 네. 그 적립금 파이가 각기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를 편차적으로 다 공이 적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공이 적용할 수밖에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3년 전에 하셨던 분이든 5년 전에 하셨던 분이든 기준이 뭐냐 하면 저희는 아까 5가지 약속한 거 그냥 이걸로 다 뭉뚱그리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잡해지면 여러분이 일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야 되고 가입 시점과 뭐 이거에 따라 다 다르면 못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이걸 다 큰 흐름에서 퉁쳐버리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따라오게 하는 게 어려운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거 잘 쓰는 후배 중에 하나는 그러더라고요. 고객을 만나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이 변액을 3개 회사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라고 그래서 한번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 고객의 눈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얘는 전문가구나. 왜냐하면 변액보험을 파시는 분들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절반을 훨씬 넘는 분들이 자기도 펀드 변경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자기 것도 못 하는데 다른 회사 것까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하시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성과 내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들 내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효과가 좋아 보이는 거는 세미나인 것 같아요. 소규모든 대규모든. 왜냐하면 기존의 세미나가 파워포인트 동영상 이런 거 섞어서 보통 만드시는데 한두 번 만약에 딴 데서 보신 분들은 거의 그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좀 지루해 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거 요거에서 끝내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숫자와 그래프가 그 자리에서 팍팍팍팍 달라지잖아요. 고객들은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예, 절대 딴 거 안 보는 거고요. 일단 이제 이거랑 하나 묶어서 보여드리는 게 이 드림빌더라고 범용 재무설계 프로그램인데 은퇴설계, 교육자금 설계, 보장자산 설계, 간단한 재무계산기, 대출, 사업비 비교하는 것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다가 앞에 계신 한 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찍어서 이분 걸 가지고 예를 들어 은퇴설계를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도 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들어가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혜의 한 지점은 아예 그 지점장님이 신입이 들어오면 무조건 이걸 시키세요. 그래서 아예 그냥 문화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리크루팅 할 때도 이걸 쓰시고 반드시 CIS 할 때. 뭐 그런 데들도 계시고 실효 해약 막는 것도 쓰시고 다양하게들 쓰시는 거죠.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게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네,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드림빌더는 쉬워요. 정해져 있는 거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K커브는 투자에 대한 거라 참 생각하시는 것도 다양들 하시고 다양하게 나오니까. 예, 근데 그래서 저희가 혼자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는 거, 스크립트, 뭐 책 직조,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속 해드려 왔었던 거였죠. 네, 그럼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나머지 조금 보여드리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복잡한 게 이제 금융상품 비교 분석인데 현장에서 저 사업비 가지고 많이 부딪히시잖아요. 네,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인터넷 다 뒤져보고 어쩌고저쩌고들 하시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35살 12년 납 그냥 월 50불 가지고 해볼게요. 12년 자, 사업비 몇 프로 해볼까요? 월납에 11 그냥 가운데 한 13% 정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의무나 위후에는 줄고 추가납 수수료 얼마? 네, 매트 PCA 없죠, 둘 다. 운용보수는 얼마 정도 해볼까요? 자,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절반씩 왔다 갔다 한다 치면 가운데 정도? 0.5% 정도 접어볼게요. 그럼
자, 이게 여러분들께서 팔고 계시는 변액보험의 비용 구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냥 펀드하고 비교해봐서 펀드 그냥 2.5, 예를 들어서 9%가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똑같은 돈을 내서 똑같은 수익이 나도 13년이 지나야 펀드보다 변액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 비용 구조에서라고 하면. 근데 이게 좋아지는 이유는 이 13%는 월납의 13%인데 이 2.5는 전체 적립금의 2.5라 이게 역전이 되는 건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변액한다고 하시는 분이 누가 있으시겠냐는 거죠. 13년 유지할지 말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겠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게 뻥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이거를 땡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정당한 비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남양특집 구간도 이랬고 가만히 두면은 이렇잖아요. 전체 구간도 이랬고 그냥 둬서는 우리가 8% 9%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날아갈 때 계속 다 깨지고 나서 올라가고 깨지고 나서 올라가고 이럴 거니까. 근데 관리한 거는 뭐 이 정도니까 그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자, 펀드를 가지고는 변액처럼 위험 관리를 못하냐? 못하지 않죠. 할 수 있죠. 어떻게? 샀다 팔았다 하면 되니까 아까 질문하신. 자, 그런데 펀드를 가지고 샀다가 팔면 CMA 가지고 있다가 또 주식 시그널 났을 때 샀다가 또 CMA로 나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번거롭긴 하지만 자, 이런 펀드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뭐가 문제죠? 뭘 두드려 맞으면 안 되죠? 그렇죠. 중도 환매 수수료를 두드려 맞으시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3개월치 이게 70% 뭐 이런 걸 뜯기면 재미 하나도 없으시죠. 그래서 중도 환매 수수료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클래스 뭐로 해야 된다? A, 선취형. 선취형으로 하면 처음에 1% 내가 선취 수수료 내고 들어가면 빠져나올 때 아무 페널티 없는 거 한 놈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그럼 선취형으로 하면 되는데 월 단위로 위험 관리를 하면 실제로 시그널이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번이 나오냐 하면 3번 내지 4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샀다 팔았다 해야 되잖아요. 팔 때는 상관없는데 살 때 1%씩 내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취 수수료로만 이거 2%에다가 나머지 이런 거 저런 거 붙이면 이거는 2.5가 아니라 거의 3.5에서 4랑 비교해야 정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액에서는 펀드 변경할 때 얼마 필요하죠? 안 들잖아요. 사회까지는. 거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이라니까요. 그렇죠? 자, 이거를 3.5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면 13년이 지나야 좋아졌던 게 한 9년으로 땡겨지고 자, 1대1로 만약에 추가 납입을 5년만 해보면 또 확 땡겨지는 거죠. 자, 이 과정을 고객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액은 펀드 변경과 추가 납입만 잘 활용하셔도 어떤 펀드랑 붙어도 꿀리지 않는 좋은 상품인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뭐 욕먹어 마땅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펌스를 C형으로 가입해도 기간이 경과하면 그 1년이 지나는 거는 확인할 수요가 없으니까 부분 판매를 하는 건 괜찮지 않나요? 부분 판매를 해서 남겨놓는 거는 또 깨지면 깨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시그널이 3, 4개월에 한 번 꼴이라 1년 넘어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못하는 거죠. 전체를 다 하고. 그럼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깨져가는 거에서는 다 빼서 지켜야 되는 거니까. 반을 남겨놨다고 그러면 반 깨지는 거잖아요. 이건 그럴 거고요.